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블랙 프라이데이가 왔어요. 그래, 드디어 왔구나. 살만한 게 아니, 어떻게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는 살만한 게 이렇게 없지? 메인보드가 Z370 칩셋이라 좀 오래되긴 했으니까? 그래, 메인보드 세일을 찾으면 되겠네. 그래, 나한테 필요한 건 메인보드였어. 다이치 얼티메이트. 요걸로 바꾸고 싶은데? 중고로 사면 $170? 거기에 신한카드 이벤트랑 모아놨던 기프트까지 하면 $122? 국내 가격 거의 40만원이 넘는 걸 $122에 산다? 그런데 중고다? 이거 고민되네. 중고가 왔는데 불량이면? 이 녀석을 $122에 아마존 라이크뉴 중고로 지르고 싶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환상적인 뽑기운을 가진 저의 손이죠. 이 험한 세상 내 자신조차 나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를 믿지 않겠죠. 이 녀석으로 갑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국내 가격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금액. 하지만 중고. 세상 모든 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일단은 미쿡 델라웨어에서 날라온 이 녀석을 한번 열어보죠. 느껴져요. 델라웨어의 냄새가. 박스는 완충 포장이 거의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종이로만 사이드에 이렇게 넣어놓고 나머지는 완충은 아무것도 없어요. 완충 없이 온 게 좀 불안하긴 하지만 전 제 손을 믿으니까요. 아무튼 박스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죠. 아무래도 이 녀석은 중고다 보니까 겉에 박스에 조금 사용 흔적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붙어있는 아마존 웨어하우스 스티커. 웨어하우스 스티커가 좀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요거는 원래 왼쪽 아래쪽에 막시무스 8 지니보드도 옛날에 웨어하우스에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의 스티커를 보면 왼쪽에 동그란 스티커에서 이 모양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보드 정면은 이렇게 찍찍이로 열어서 보드 특장점과 안에 내용물을 볼 수 있게 해놨고요. 그렇다면 열어보죠. 저는 이거 개봉할 때 조금 겁나는 게 몇 년 전에 웨어하우스 딜로 헤드셋을 하나 산 적이 있거든요. 겉모양은 멀쩡했는데 안에 헤드셋을 꺼내보니까 헤드셋 스펀지 부분에서 엄청난 신내와 함께 어마어마한 양의 왕 귓밥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작동시켜보니까 기능상의 문제는 없긴 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몸에 직접 닿는 중고 부품 구매는 꺼리게 되더라고요. 과연 메인보드는 온전하게 왔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죠. 제일 걱정인 게 이거 핀 다 휘어서 왔으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믿기 때문에 일단은 겉모양만 봤을 때는 크게 이상이 느껴지는 부분은 없네요. 하지만 문제는 CPU 핀이죠. 과연 이 녀석이 온전하게 왔을지. 겉으로 보기에는 CPU 핀은 멀쩡한 걸로 보이고요. 휴, 다행이다. 한시름 났네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긴 하지만 이따가 한번 껴봐야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속품들은 희한하게 하나하나에 이렇게 테이프가 다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녀석도 테이프 고정, 이 녀석도 테이프 고정, 이 녀석도 고정, 다 테이프로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녀석이 새 상품이 아니라 중고다 보니까 누가 사갔다가 반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재포장하는 직원이 설명서를 봐서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고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들어있는지 대조를 하면서 포장을 한 것 같아요. 이 녀석도 뜯은 적이 없어 보이고 백패널도 개봉되지가 않았고요. 나머지 부품들도 모두 개봉되지 않고 그대로 온전히 들어가 있어요. 예상하기로는 이 녀석을 사갔던 분이 그냥 사갔다가 잠깐 개봉을 해본 다음에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정말 단순히 반품을 한 게 아닐까라는 예상이 들어요. 겉모양은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으니까 메인보드를 잠깐 살펴보면 Z390 타이치 보드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일반 타이치 모델 그리고 얼티메이트 모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은 전원부는 완전히 동일하지만 얼티메이트에 추가된 게 리셋 버튼과 파워 버튼이 달려있고 같은 와이파이 블루투스가 되지만 이 녀석이 와이파이 속도가 더 빠르고 블루투스 버전이 5.0이라 더 높고, 그리고 이쪽에 빨간색으로 달려있는 10기가 랜 카드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아마존에서 중고로 산 이 녀석,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속까지 멀쩡한지 한번 장착을 해봐야겠죠. 이 녀석을 정식 서버에 적용해보기 전에 불량이어서 안 켜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난 킹핀처럼 말이죠. 아무튼 정식 서버 전에 베타 테스트 서버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지난 일체형 PC 때 디럭스 병장님 보드에서 8700K를 빼놨었죠. 타이치 보드를 여기다 끼워서 테스트를 하고 싶으니까 병장님은 잠시 쉬게 해주죠. 병장님은 이제 말년 휴가를 떠납니다. 잠시 박스 안에서 이제 쉬게 해주죠. 다음 CPU가 오게 되면 휴가 복귀해서 말뚝을 받게 될 거니까요. 잠시만 쉬고 있으렴.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니까. 병장님을 휴가 보낸 테스트 벤치 위에 타이치를 올려주고 나사도 조여주고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이 녀석을 정상 작동 테스트 해보려면 CPU, 램, 그래픽, SSD 이렇게 필요하죠. 아까 전에 박스에 웨어하우스 직원이 잘 고정해준 이걸 하나 떼어내서 열어보면 요만한 M.2 나사가 하나 들어있거든요. CPU와 가까운 쪽부터 M.2 1번, 2번, 3번이 있으니까 저는 1번에 달아줄게요. 비스듬히 끼워서 내려주고 나사를 고정해주고, 그리고 수전증 환자한테 최고의 난관, 지난번에 빼놓은 8700K를 이렇게 놓고 잘 고정됐는지 한번 흔들어보고 CPU 걸쇠를 내려주면 휴,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CPU 고정은 참 3D 넘쳐요. 쿨러는 쿨러마스터 ML240L를 장착하기 전에 써멀은 저의 국밥을 앗아갔던 그리핀 Z9 X자로 발라주고, 그래도 오늘은 X자 형태라도 좀 보이긴 하네요. 쿨러 자켓을 수평을 맞게 위에 올려주고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왼쪽 위에 부분에 CPU 펜 1이라고 써있는 곳에 라디 펜 연결해주고, 그리고 이쪽에 CPU 펜 2 슬러시 WP라고 써있는 곳, WP가 워터 펌프의 약자니까 여기에다가 펌프를 연결해주고, CPU 보조 전원은 4핀과 8핀이 있는데 8핀만 껴줘도 충분해요. 왼쪽의 4핀은 극한의 오버클럭, 질소 냉각이나 그럴 때 쓰면 되고요. 아자젤 램을 장착할 때는 왼쪽부터 1, 2, 3, 4번이라면 2번과 4번에 끼워줘야 되고요. 그래픽카드는 남는 1060 아무거나, 그래픽 보조 전원까지 연결해주면 완성! 일단 파워 전원을 켜보면 오, 좋아. LED가 나오죠. LED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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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군데 나오네요. 불을 끄고 보면 조금 더 멋져요. 과연 이 녀석이 122달러짜리 흑우 에디션일지 아니면 제대로 된 녀석일지 지금 켜보겠습니다. 파워 온! 아, 그렇지. 역시 좋아. 중고는 바로 이 맛이죠. 이런 축구공 뽑기와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런 축구공 뽑기로 수율이 높은가 낮은가 그 정도 따지는 뽑기로는 진정한 남자의 뽑기, 아마존 웨어하우스 딜 뽑기를 따라갈 수가 없죠. 휴, 다행이다. 안 켜진 줄 알았네. 램도 2개 인식 잘 되고 M.2 SSD도 인식 잘 되고 8700K 인식 잘 되고요. 하지만 조금 신경 쓰이는 건 타이치 울티메이트 바이오스 버전이 1.9 조금 옛날 것 같거든요. 업데이트를 해주죠. 최신 버전은 4.2 버전인데 1.9 버전이면은 1월달에 나온 바이오스 상당히 옛날 거네요. 바이오스 다운받은 걸 USB에 옮겨서 타이치 보드 USB 단자에 끼우고 바이오스 메인 화면에서 이쪽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F6번을 한번 눌러서 툴에서 인스턴트 플래시 들어가서 바로 인식을 하니까 업데이트. 예스. 오케이. 재부팅을 한번 하네요. 업데이트가 되네요. 상당히 옛날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거, 이런 거 왠지 기분 좋아요. 이렇게 4.2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죠. 방금 전에 저처럼 USB에 담아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도 되지만 툴에 들어가서 인터넷 플래시를 사용하면 이렇게 인터넷 선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바이오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시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 필수로 해줘야 되는 건 F6번 눌러서 어드밴스 모드 들어가서 하드웨어 모니터 쪽에 가서 쭉 내려보면 CPU 펜 워터펌프 스위치가 있잖아요. 이거를 CPU 펜이 아니라 워터펌프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바꿔줘야 순행 펌프가 제대로 동작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기본 세팅은 끝. F10 누르고 엔터. 윈도우 깔아주고 부팅도 해봤는데요. CPU 인식 문제없고 메인보드 인식 문제없고 메모리 듀얼 채널 인식 문제없고, 역시 언제나 똥손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세상에 균형의 수호자가 있다면 이 녀석만큼은 정상 제품을 보내줬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는 이 녀석의 전원부 온도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8700K 전력 제한을 해제하고 링스 096 3회차를 돌리는 상태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서 전원부의 온도를 한번 측정해보죠. 일단은 전력 제한 해제를 하고 싶으니까 F6번 눌러서 OC 트위커 들어가서 CPU 구성에 멀티코어 인챈스 사용, 그리고 쭉 내려서 장기 전력 한계 최대, 단기 전력 한계 최대, 코어 리미트도 최대 만들어주고 F10 누르고 엔터. 이렇게 하면 전력 제한 해제가 된 거죠. 윈도우 부팅해서 확인해보면 전력 제한 해제하기 전과는 다르게 4.7기가 올코어 고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실내 온도 26도의 환경에서 진정한 남자의 프로그램 링스 096 시작. 링스 3회차를 돌릴 때 이쪽에 있는 전원부 온도가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최대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한번 보죠. 현재 3회차 돌아가고 있고 최대 온도를 보면 61도에서 62도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3회차 완료됐고 4.7기가 잘 유지해졌고요. CPU 전압은 대략 1.3V가 들어갔고 CPU 최대 온도는 73도까지 올라갔네요. 전원부 최대 온도가 62도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저는 예전에 전원부 서멀 패드를 교체하면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걸 한번 경험해보니까 메인보드를 살 때마다 서멀 패드를 교체하게 되더라고요. 예전 전원부 서멀 패드 영상에서 쓰고 남은 게리드 3mm 서멀 패드 짜투리가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이걸 가지고서 예전에 교체했을 때는 10도 이상이 내려갔는데 이 녀석은 과연 얼마 정도가 내려갈지 기대가 되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전원부 서멀 패드 교체 영상 만들어 놓은 게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제가 편집 기술이 좋아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편집 기술이 초보다 보니까 많이 느려요. 그래서 뜨문뜨문 영상이 올라가는 점 양해를 부탁드려요. 이렇게 분리를 하고 이 녀석의 방열판은 이렇게 기역자로 히트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네요. 일단 방열판을 드러내려면 먼저 플라스틱 커버를 제거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나사를 먼저 제거해주죠. 이렇게 하면 이쪽에 플라스틱 커버를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신기하게 이 녀석은 두 조각이 되네요. 이쪽 조각이 하나 따로 있고 이쪽 조각이 따로 있고 이쪽은 조심해야 될 게 LED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확 빼면 안 되겠네요. 이쪽에 달려있는 것도 빼주고 방열판을 뺄 때는 메인보드 뒷면에 있는 나사 4개를 빼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나사는 손으로 방열판을 잘 잡아주고 빼주고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방열판을 살살 드러내주면 이쪽 위에 줄에 붙어 있는 건 선명하게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열 전달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옆줄에 찍혀 있는 건 위에 있는 4개는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밑에 있는 2개는 거의 찍혀 있는 게 없어요. 아마도 이거는 위에 있는 4개보다 밑에 있는 2개가 높이가 낮게 나와요. 그래서 위에 4개는 서멀 패드랑 붙지만 밑에 있는 2개는 서멀 패드랑 붙지를 못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서멀 패드보다 더 두꺼운 3mm짜리를 달아버리면 더 밀착이 돼서 열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 원래 있던 서멀 패드를 떼어내고 이것도 떼어내고 원래 붙어있던 서멀 패드는 잘 챙겨놓는 걸 추천드려요. 이것도 언젠간 나중에 또 쓸모가 있더라고요. 옛말에 있거든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것도 분명히 어딘가에 쓸 때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서멀 패드도 잘 오려서 위에 올려주면 되겠죠. 대충 이 네모칸들에 올라갈 만큼만 잘라주면 이쪽 네모칸을 덮을 만큼만 붙여주고 짜투리로 채워주고 어느 정도 눌러서 붙여주고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하고 위에 붙어있던 얇은 비닐들을 제거해주고 방열판은 클리닝 티슈로 한번 닦아주고 이 녀석을 일으켜 세워서 반대쪽에 방열판 나사 구멍을 잘 맞춰주고 나사를 조여줍니다.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건 기존보다 서멀 패드 두께가 높아졌기 때문에 나사를 너무 꽉 조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느슨하게 한 바퀴 덜 돌린다는 느낌으로 그 정도까지만 이렇게 부착을 해주면 부착이 된 걸 어떻게 보여드리고 싶지만 너무 안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잘 부착이 된 걸 보여드릴 방법은 없네요. 뭐 자세한 건 온도 테스트를 해보면 알겠죠. 플라스틱 아머도 다시 장착해주고 나머지 것들도 다시 다 조립을 하고 나서 이렇게 테스트할 준비가 완료됐죠. 윈도우 부팅해서 서멀 패드를 교체하기 전과 동일한 세팅으로 링스 런. 아까와 동일하게 링스 3회차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전원부 온도를 체크해보면 아까 전에는 대략 62도 정도였는데 지금 56도 정도, 대략 6도 정도가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1도라도 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오버클럭커한테는 6도라면 적지 않은 숫자죠. 방금 링스 3회차가 완료됐고요. 4.7GHz 스로틀링 없이 잘 완료가 됐고 CPU 최대 온도는 71도. 그나마 2열 순행에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유가 8700K가 뚜따를 해놓은 거라서 그렇죠. 그렇다면 이 녀석이 정상 제품도 확인을 했고 남은 거는 타이치를 여기로 막시무스 X 히어로 보드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가죠. 일단은 타이치를 먼저 분리를 해줘야겠죠. 드러내면 메인 컴퓨터에 있던 막시무스 X 히어로 메인보드에서 부품을 다 떼어냈어요. 타이치 보드에 9900K를 끼워주고 살포시 놓고 온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한번 흔들어 보고 걸쇠를 내려서 장착 조심스럽게 넣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됐죠. 사실은 어제 새벽까지 이걸 하다가 졸려서 오늘 집에 다시 들어와서 완성을 했어요. 하루가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긴장된 순간이죠. 과연 이 녀석이 9900K를 끼웠을 때도 제대로 동작을 할지. 불을 꺼주고 일단 뒷면에 파워를 켜주고 오, 기본으로 나오는 색은 하얀색으로 나오네요. 여기서 파워 온. 그렇지, 화면이 잘 떠요. 역시 나의 조립은 완벽했어.
그렇다면 불을 켜주고, 어우 눈뽕. 바이오스를 보면 9900K 인식 잘 돼 있고, 제가 끼워놓은 16기가짜리 램 2개랑 8테라 HDD M.2 NVMe SSD 2개 모두 인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이오스 기본 상태에서 윈도우도 새로 깔아봤는데요, CPU도 정상적으로 인식돼 있고 메모리도 정상적으로 인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원래 달려있던 막시무스 X 히어로에서 사용하던 오버클럭 설정을 그대로 타이치에도 적용해보면 가능할지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저는 영어 울렁증이 있으니까 잉글리시를 한국어로 바꿔주고 F6번 눌러서 고급 모드 들어가서, 제가 메인보드를 사면 처음 해주는 건 CSM 호환성 지원 모듈에 들어가서 CSM을 사용 안함. 이렇게 해주면 이쪽에 있는 설명대로 부팅 속도가 좀 빨라지거든요. 뒤로 나와서 하드웨어 모니터 쪽에 와서 조금 내려서 펜타스틱 미세 조정에 들어가서 올펜 세팅을 성능으로 그리고 적용, 그리고 나와서 제가 5번 자리에다가 펌프를 연결해 놨으니까 5번을 펌프로 바꿔주고, 그리고 에즈락 보드는 조금 신기했던 게 도구 쪽으로 가보면 에즈락 폴리크롬 RGB라고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 보면 윈도우가 아니라 바이오스 상에서 RGB 5V, 12V에 연결된 기기들을 윈도우 상에서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 이쪽에서 바로 그냥 조절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윈도우 상에서 RGB 프로그램을 깔아버리면 레이턴시 측정할 때마다 대략 한 2에서 3 정도가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RGB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 썼는데 여기에서 바로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윈도우 거치지 않고 바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다른 제조사들도 이 기능은 꼭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레이턴시도 까먹지 않고 바로 조절할 수 있어서 편하고. 뒤로 나와서 그리고 고급 쪽에 가보면 칩셋 구성에 들어가서 아래로 쭉 내리면 맨 밑에 온보그 디버그 포트라고 있잖아요. 요거를 엔터 눌러서 런타임 CPU 어쩌고를 바꿔주면 메인보드 오른쪽 아래 디버그 LED가 있는데, 이 녀석을 윈도우 부팅하고 나서 CPU 온도를 표시해주게 만들어주는 옵션이에요. 게임하면서 CPU 온도를 잠깐 보고 싶을 때 오른쪽에 고개만 돌리면 이쪽에 LED에 CPU 온도가 나오니까 상당히 편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로 나가서 오버클럭 세팅을 해보죠. 에즈락 바이오스는 정말 편한 게 다른 거 들어갈 필요 없이 요 세 가지만 들어가면은 오버클럭을 다 만질 수 있게 해놨어요. 원래는 램 한 개 수율을 찾고 그 다음에 CPU 한 개 수율을 찾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만 저는 원래 사용하던 게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D램 구성에 들어가서 저는 D램 주파수를 3200 클럭으로 썼으니까 16기가짜리 램 두 개다 보니까 클럭을 많이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좀 내려서 제가 사용하던 타이밍 그대로 14, 18, 38, 그리고 1T, TRFC는 430 이렇게 하고 뒤로 나와서 그 다음은 CPU 들어가서 CPU 배속을 모든 코어, 제 거는 50배수가 당연히 안 되는 뭐 똥수일이니까 48배수 그리고 캐시 배수는 전 45배수, 그리고 쭉 내려서 전력관리 기술 중에 하나인 스피드 스텝을 사용함. 전력관리 3형제가 있죠. 장기전력, 단기전력, CPU 리미트. 이거를 무조건 최대값으로 대충 999999 입력한 다음에 엔터 누르면은 최대값까지 입력이 돼요. 그리고 뒤에 나와서 이번엔 전압으로 볼티지 모드를 OC 모드로 가서 CPU 볼티지를 고정 모드, 저는 48배수를 1.26V로 썼으니까 이렇게 놓고요. 네, 뭐 다른 분들은 이 정도 전압이면 50배수를 쓴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CPU 로드라인 보정이 있는데 오버클럭을 할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레벨 1로 사용하시면 돼요. D램 전압은 1.38 주고 사용했고요. 조금 내려서 VCC IO도 저는 1.1 주고 사용하고, 조금 내려서 VCC SA도 저는 1.1 주고 사용해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으니까 F10 누르고 엔터. 윈도우 부팅하고 나서 하드웨어 모니터에 보이는 이쪽 CPU 온도, 요거가 이쪽에 LED의 순식간에 변하고 있죠. 바이오스 옵션에서 이쪽에 CPU 온도를 표시할 수 있게 바꿔주고 나니까 이렇게 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의 프로그램 런. 실내 온도 25도의 환경에서 옆판 다 닫아 놓은 상태에서 링스 5회차가 돌아갈 때 과연 최대로 끝까지 돌릴 수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죠. 링스 5회차 문제없이 싹 다 들어갔고 최대 온도는 94도까지 올라갔네요. 그렇다면 막시무스 X 히어로와 동일한 세팅으로 링스가 잘 돌아가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궁금했던 걸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과연 보드가 바뀌면 CPU 요구 전압도 바뀔까? 막시무스 X 히어로에서는 LLC 6 두고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CPU 전압이 1.26에서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바로 에러가 떴거든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 여기서 조금 더 내려도 링스가 가능할지 그걸 한번 해보죠. 지금은 1.26V니까 1.24 정도 줘볼게요. F10 누르고 엔터. 남자의 프로그램 런. 지금은 4회차가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3회차 때 잔차 값을 보면 잔차 값이 틀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역시 뭐 보드를 바꾼다고 똥수위를 어디 가겠어요.
이제까지 잘 사용하고 있던 막시무스 X 히어로보드를 아마존 웨어하우스 딜의 유혹에 넘어가서 메인 컴퓨터에 장착을 해봤어요. 이 녀석을 사기 전에 사실 조금 겁난 건 사실이에요. 아마존에서 직배송으로 오는 거는 초기 불량이 난다고 해도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한데, 이 녀석처럼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오는 제품 같은 경우는 초기 불량일 경우에 아마존을 통해서 처리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뭘 믿고 이 녀석을 샀냐 물으신다면 저의 이 황금 같은 손을 믿고 샀죠. 네, 저도 제 손이 똥손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서 샀어요, 그냥. 아무튼 혹시나 메인보드를 교체하면 이 녀석이 5기가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조그만 기대를 가졌긴 했지만, 보드를 바꾼다고 해서 수율이 변하진 않는다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 녀석은 Z370 칩셋이고 이 녀석은 Z390 칩셋이니까 몸으로는 느껴지진 않지만 기분적으로는 좋은 게 확실하니까, 이대로 인텔 10세대가 나올 때까지 저는 더 이상 메인보드를 바꿀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네요. 인텔 10세대, 인텔 10세대 발음에 유의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8700K와 막시무스 X 히어로보드가 남게 됐네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 녀석과 이 녀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드디어 이 녀석이 쓰이는 건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